당최 이거 검도에 대한 질문은 매우 많은데 실제로 객관적인 답은 없는 듯 싶네요. 그리고요. 국제해동검도니 세계의 동검도니 하는 건 뭐고요. 나한 일이 무슨 무협지 만들고 해동검도 만들었다는 건 또 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해동검도가 왜 국가의 승인을 못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객관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답해주세요. 잘해주신 분께 애공 걸었어요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동검도나 대한검도나 모두 검을 가지고 정신을 수련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무술입니다. 그 근본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동검도가 어떤 애 대한검도가 어떤 애 하지만 근본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음악가와 미술가와 문학가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단지 지금 상황과 형태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차이를 조금 설명하자면 해동검도는 지금 재구성하는 단계라 많은 유파로 갈라져 통일되지 못한 수련 방법과 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권도의 품새처럼 사고를 통한 검의 수련을 중요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검도는 계속 이어져 오면서 대중화되어 무술의 의미 이외에 스포츠의 의미가 아주 강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검을 맞대면서 경험을 통한 수련을 중시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하는 사람이 스포츠화된 대한검도를 받아들이느냐, 무도로서의 대한검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일격필살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검법 자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고를 통한 수련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지요. 대한검도 10년 한 사람이랑 해동검도 10년 한 사람이랑 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서예를 10년 정도 했는데 한글 주로 쓰시는 분이랑 한자 주로 쓰시는 분 만나보면 다 같은 방법으로 붓을 운용하고 계시지요. 게다가 한글 10년 정도 쓰신 분은 몇 번 써보면 한자 쓰시고 한자 쓰신 분도 한글 어렵지 않게 쓰시거든요. 붓이든지 검이든지 주로 표현되어 나오는 형태가 다른 것이지 검을 운용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대한검도도 수련이 충분해지면 목검, 진검을 쓰고 해동검도도 격검 등을 할 때에는 죽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의 승인에 관한 부분에서는 앞에 답을 하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듯 하네요. 종류가 어떻든 간에 무술은 모두 근본이 살인을 할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나 일부에서 자기 방어라고 하는데 상대를 다치지 않고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보다 배 이상의 월등한 실력을 가졌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가 죽이려고 덤빈다면 상대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전투불능의 상태까지 만들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에서 공인할 수 있는 무술이란 것은 어느 정도 스포츠화되어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상대를 크게 상하지 않게 하는 운동 정도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술 중에서 낫들고 하는 무술이 있습니다. 그 무술이 아무리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정리가 잘 돼 있었더라도 그건 공인받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단지 대한검도가 국가에서 인정받은 부분은 죽도라는 수련 도구를 통해서 수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해동검도는 목검을 주로 수련 도구로 사용하면서 공격 부위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한 면이 있고 아직 체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한검도를 해온 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쉽지 않은 면도 있지요. 검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공부가 짧아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해드리겠네요. 그리고 제 뜻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이건 제 무도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도장 여러 군데 찾아가서 관장님들과 많이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그게 맞을 겁니다. 참고로 대한검도가 일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한검도도 기본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입니다. 일본의 검이라는 물건 자체가 한국의 물건이기 때문이지요.
고대 일본에서 금속 재련 기술이 우리보다 못한 건 역사책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책 사기에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권법을 가져가 체계화하고 정리했다는 내용이 사기 등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사기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검과 권법이 건너간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검도가 잘 전해져 내려오고 정리가 된 것은 민족의 역사와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시에 사실상 온 백성이 동원되는 전투를 해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중세 유럽의 스타일로 각 군주와 사무라이들의 싸움이 주가 되는 전투를 해온 민족입니다. 따라서 1대1의 검술의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련을 하고 전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일본의 검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는 생각들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이나 일본에 납품해서 그쪽 상표를 붙인 물건을 우리가 다시 수입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동검도는 나한일 씨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한일 씨와 같이 검을 수련하던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가져온 것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도 육화도 없이 산속에서 스승에게 전수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현실에 맞게 체계화가 늦게 된 거지 나한일 씨가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해동검도를 하는 분이든 대한검도를 하는 분이든 자기만의 것이 옳다고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미국에서 프리스타일 하는 애들은 손기술은 우슈나 가라데 발기술은 태권도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특정 무술의 아쉬운 부분을 다른 무술로 보충하면서 수련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눈 파란 애들보다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너무 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